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 정미영. 전승지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위안화 제도, 환율 제도의 흐름에 대해서 쭉 크게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시장화는 덜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위안화 환율을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유의 깊게 보잖아요. 원화 환율을 전망을 할 때도 위안화의 비중이 적지 않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연 관리를 받는다곤 하나 그래도 위안화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수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그 위안화를 움직이는 요인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뭐 사실 위안화 아니더라도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들이 일단은 뭐 펀더멘털이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성장률이, 물가, 뭐 금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환경, 그리고 수급, 경상수지, 뭐 금융수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어쨌든 혹시 위안화 환율이 중국이 금리를 내려서 약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한국도 거기에는 별로 해당이 덜 됐었고 한국은 한 2010년 이후에 옛날보다 영향이 조금 증가한 수준이니까 중국은 아직은 시장에서 신경 쓰는 변수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당국의 의지가 위안화 환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당국이 위안화를 좀 강세 쪽으로 가져갈 건지 약세 쪽으로 가져갈 건지 결정을 내리되 그 환경이 중국 당국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렇죠. 결국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약간 그렇게 조합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일단 환율은 내가 원하는 환율, 강세든 약세든 갖고 금융시장, 뭐 시장은 딱 막아버리고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못하고 통화정책은 뭐 유동성을 풀던지 줄이던지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일단 이게 사실은 잘 안 된다. 세 가지 모두를 추구할 수 없다가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예. 환율도 안정되게 하고 또 통화 정책을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자본 이동은 굉장히 자유롭게 하면서 환율은 내가 그 해당 통화에 대해서 강세든 약세든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든 긴축적이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구색을 맞추는 건데 예를 들자면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근데 나는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서 유동성을 막 푸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통화는 강하게 가져가고 싶어요. 네. 그러려면은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로가 되니까 달러를 팔면 되겠네요. 예, 달러를 팔려면 달러가 많이 있으면 있어야 되겠죠. 되겠죠. 네. 있어야 되는 결국 뭐 외환 보유액이 풍부하거나 네. 그런 상황이어야 가능한데 사실 그 동안에는 중국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딱 막아놓은 상태고 경상국자 계속 많이 나고 네. 달러는 많고 네.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막아놓은 거잖아요. 예. 삼위일체가 불가능하기 예,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점점점 그 시장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경상수지가 좀 전처럼 대규모 흑자가 아닌 것이 제일 부담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을 보시면 한참 앞 1편에서 말씀하신 2000년대 초중반 네. 중국이 진짜 막 부흥하던 시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위안화가 강세로 갔는데 그걸 막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위안화 강세로 간 걸 막으려면은 달러를 사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막 달러를 당국이 네. 사면 되고 네. 사서 이제 외환 보유고에 비축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네.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 그래서 같은데 외환보유가 결국 4조 달러까지 늘어난 예, 거죠. 예. 네. 근데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의미 있게 감소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 당국이 또 시장 개방은 하고 싶고 근데 전처럼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외환 보유고를 헐어가면서 시장을 관리하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전처럼 네. 중국 당국이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 보면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차트를 보고 저 경상수지를 보면서 일단 경상수지가 왜 저렇게 그쵸. 줄었는지 그 궁금하네요. 부분이 사실 제일 이제 네.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네. 물론 이제 2010년에서 14년까지 원자재 가격이 한번 높았죠. 그때 예, 국제유가가 $100 예, 넘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뿐만 아니라 여행 수지 적자인 것 같아요. 중국도 이제 좀 돈이 많이 쌓였군요. 네. 개인들이. 막지 못하나? 저 약간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여행 뭐 좀 덜 가라. 네. 그렇게는 못하나? 그것도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여행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나면서 맞아요. 저 네. 제표 보면서 중국이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해외 네. 여행하고 해외 유학도 굉장히 많았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학교들에 중국 학생들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관련해서 유학이랑 여행 관련된 음. 서비스지 적자가 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품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거의 다 나가기도 했던 그런 국면이었네요. 네, 네.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흑자가 줄어든다. 지금 해외 서비스에 대한 수요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구조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경상수지도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그러니까 중국이 15년도 위안화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경상수지는 어쨌든 구조적으로 흑자가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이걸 어디서 메우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위안화 위기도 겪었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자본을 네. 끌어들이자. 네. 예, 그렇게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끌어들인 것도 좀 겁이 났긴 했을 것 같아요. 끌어들인 건 좋은데 갑자기 또 나갈 때 맞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예. 근데 어찌됐건 경상흑자 줄어든 부분을 외국인 자본 유입을 통해서 좀 메우자 이런 정책을 취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채권 충도하고 그 외국인 들어오는 한도도 계속 늘려주고 최근에는 MSCI 신흥지수 편입하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 그 채권지수 편입하고 그러면서 네, 네. 계속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고 차트를 보시면은 15년, 16년 이후에 그 증권 투자 수지 순유입이 꽤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보시고 뭐 코로나 이후에는 워낙 경상수지가 다시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더 커지긴 했지만 한참 미중 무역 분쟁 특히 할 때는 이 증권 투자로 들어온 돈이 적지 않은 이제 역할을 했다, 라고 일단은 생각이 돼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위안화 위기 이후에 그 오차 및 누락이라는 네. 그렇죠. 다른 나라 경상수지 지표에서 안 보는 다 있는데 네. 우리 관찰 안 보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걸 꼭 확인을 하죠. 어떤 해에는 경상수지 흑자의 3배만큼의 오차 및 누락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 오차 및 누락은 국제수지 대차를 맞춰봤는데 네, 네. 뭔지 모르겠는데 안 안 잡히는 맞는 거. 거. 네. 항목이 안 잡히는 네. 거. 근데 나갔어. 네. 그런 거죠. 불법적으로 사실 네. 물론 통계 네. 오류라고도 하지만 네. 불법적으로 가지고 나간 거. 또 중국인들이 몰래 빼돌리는 그런 돈도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위안화 위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도 있고 봉산다는 힘이 너무 세지면서 해외로 조금 돈을 그쵸. 빼돌려야겠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래저래 네.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고 있다. 계속 약해지고 있다. 네. 네. 시장의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음. 그런 이제 생각이고 물론 여전히 뭐 중국 당국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버퍼 네. 뭐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제 다른 변수들과 그럼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보려고 중국의 성장률과 위안화 환율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성장률 떨어지는 국면에서 뭐 위안화가 더 강세로 가기도 하고 근데 중국은 워낙 고성장을 해서 네. 그 성장의 의미가 아직은 안정화된 단계가 아니라서 맞아요. 그럴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때로는 뭐 금융위기 끝나고 일시적으로 폐교를 해버리기도 하고 네. 그런 국면도 있었고 이번에 그 보시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장률이 훅 이제 꺼졌던 국면에 위안화가 오히려 강세로 갔었거든요. 네. 경상흑자가 엄청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성장률 자체가 중국이 고성장하는 것 자체가 위안화에 아주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그 미국하고 중국의 10년물 금리 차가 네, 원래 중국이 훨씬 높았는데 그렇죠. 성장률이 저렇게 높으니까. 예, 줄어든다는 얘기들을 네.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금리차 위안화율 보시면 생각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최근 빼고는 보여주더라고요. 왜 그럴까 고민해봤더니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것은 미국이 성장을 한다는 거고 미국이 성장하는 국면에서 중국이 미국에 많이 물건을 팔아서 달러가 들어오고 위안화 강세에 우호적이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패그됐던 그 구간 빼고는. 네, 좀 고민을 네. 해봐야 되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네. 또 그 코로나 이후에는 네. 완전히 좀 디커플링 네. 되고 있는 또 환경인 것 같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금리 차나 이런 부분이 환율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로서 영향력이 예. 적다 보니까 예. 뭐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좀 아직은 불안정한 측면이 많아서 이거를 이 지표만 보고 이 상관성을 뭔가 맞아요. 유추를 해내기는 아직은 좀 무리가 네,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은. 중간에 다른 요인이 끼어 있어서 그렇죠.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네. 뭐 중국 금리가 더 네, 높다고 막 돈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금리 차가 아주 잘 작동을 하려고 하면 중국에 대한 채권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본 투자 여러 가지들이. 근데 그게 지금 아직은 개방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위안화율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의도, 당국의 의도고 당국이 환경이 당국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편에서는 과연 이제 앞으로 위안화 앞에 놓인 어떤 중요한 변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뭐 위안화에 저희가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위안화를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해본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